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현대백화점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 동안 강력한 하락들 보이면서 캔들들 전환선도 이탈하고 기준선도 이탈하면서 지금은 포행스핀이 캔들에 대해서도 이탈 나오고 캔들도 기준선에 대한 이탈들이 나오면서 갭락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2546.8포인트보다도 밑으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기간 동안의 코스피의 움직임들이 3에 대한 4파 때와 같이 2파가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4파 또한 어느 정도 좀 복잡하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유로 좀 코스피 신규 종목들을 보고서 접근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코스피가 전환선을 깨지고 기준선도 깨지면서 강한 하락 보인 만큼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을 때에서는 조금씩 비중들을 줄이면서 수익의 목표치들을 조금씩 줄여가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움직였었던 것처럼 이탈이 나오지 않는 내에서 특히 지난 6월 10일 날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단기간적으로 하락에 대한 추세가 진정이 되고 양봉들이 붙으면서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 또한 있지만 이렇게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전환선 깨지고 기준선도 깨지면서 지지에 대한 확률이 낮아진 만큼 이전까지는 횡보할 확률이 75%, 빠르게 하락할 확률이 25%라고 하더라도 전환선이 깨지면서 50대 50이 되고 반대로 기준선마저도 이탈하면서 횡보할 확률이 25%, 하락할 확률이 75% 정도로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파가 단순하게 나왔기 때문에 4파가 조금 더 길고 복잡하게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것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상에서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움직임들이 이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규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이탈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복잡하게 진행되기보다는 빠른 하락이 나올 확률이 커진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들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해서 이후의 움직임들이 더 밀리면서 2546.8포인트보다도 밀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은 4파가 끝이 나고 5파가 시작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또한 1, 2, 3, 4, 5로 쪼개지는 무언가의 움직임들이 나올 확률들 큰 상황이 될 테니까 그렇지 않고 좀 이탈 나오지 않는 내에서 이런 때처럼 단기간적으로 횡보를 한 이후에 1, 2, 3, 4, 5로 쪼개지는 움직임이 보이면 이것을 5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구간 동안에서는 요런 때와 같은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횡보를 하면서 그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상승하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괜찮은 움직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밀리면서 전환선을 깼기 때문에 우리가 6월 2일 날 매수하셨다 하실지라도 전환선이 깨지는 위치에서는 25% 정도 매도, 그리고 그나마 좀 기준선에 대한 지지, 포행스핀도 캔들에 대한 지지, 캔들도 구름에 대한 지지가 있는 만큼 이 지지들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고 캔들이 전환선 돌파하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그런 때마다 매수들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전환선만 깬 상황이니까 처음에 매수한 비중의 25%만 비중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밀리면서 이 지지에서부터 이탈이 나오고 캔들이 기준선을 깨면서 하락한다면 그러한 위치들에서는 전환선 깨지는 자리 25%, 기준선 깨지는 자리 25%, 그리고 구름 깨지는 자리에서 완전 매도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도 밀리면서 전환선도 깨지고 그나마 좀 구름 하단에 대한 지지들을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일단은 좀 후행스피닝 캔들에 대한 지지도 받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종가상으로 기준선의 위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반대로 위로 올라가기에는 후행스피닝 캔들에
대한 저항, 캔들도 구름에 대한 저항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것도 전환선이 깨지는 자리 25%, 그리고 후행 스핀이 캔들 깨지는 자리에서 25%에서 총 50% 정도의 비중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것도 일단 종가상으로 기준선 물고 있는 만큼 나온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 보되, 한 번 더 뭐 상승들 나오면서 캔들이 기준선과 구름들 위로 올라오고 후행 스핀도 캔들들을 뚫고서 올라간다면 똑같이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처음 매수했던 비중의 50% 정도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전환선을 깨지면서 조금 더 하락에 대한 우려들 할 수 있었겠지만, 그와는 다르게 상승 나오면서 지금은 전환선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후행 스핀이 고름대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 좀 더 횡보하더라도 조금 더 상승하면서 후행 스핀도 구름대 밖으로 나간다면 이런 것들도 좀 더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들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밀리면서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깨지 않는다면 나온 비중들을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요것도 지지받고 있는 만큼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때처럼 밀리면서 전환선이 깨지고 기준선이 깨지고 구름 깨지고 후행 스핀도 캔들 지지에서부터 이탈들 나온다면 그런 때마다도 매도들을 해야겠지만, 아직은 그런 움직임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밀리면서 전환선 깨고 기준선도 깼고 후행 스핀도 캔들에 대한 지지에서부터 이탈돼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6월 9일 기준으로서는 75% 정도의 비중들을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지금 양봉이 붙고 기준선에 대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 매수했었던 비중 기준으로서는 한 50% 정도만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양봉들이 붙으면서 한 번 더 전환선 위로 올라가고 후행 스핀도 캔들에 대한 저항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좀 더 구름대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도 밀리는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되, 그러나 마찬가지로 밀리면서 이탈 나온다면 한 번 더 비중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4파 조정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것이 횡보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도 바로 밀리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상승과 조정과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 만큼 동일하게 이탈들 나오지 않는 내에서 조금 더 50% 정도 비중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좀 비중이 한 75%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밀리면서 6월 7일 기준으로서는 전환선도 깨지고 기준선도 깨졌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50% 정도 비중 정리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구름 상단에 대한 지지, 후행 스핀도 캔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있는 만큼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지받고 기준선에 대한 돌파를 한 만큼 한 번 더 25% 정도 매수를 한 상황이고, 더 양봉들 붙으면서 전환선을 깬다면 조금 더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반복적인 것처럼 밀리지 않는 내에서 좀 더 지지들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남은 비중들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아직은 큰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환선에 대한 이격이나 기준선에 대한 이격들 좀 있는 만큼 이런 때처럼 강한 상승 이후에 전환선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밑골을 달고 한 번 더 상승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첫째로는 조금 더 날아간다, 둘째로는 밀리면서 전환선에 대한 지지들을 받고서 상승한다, 세 번째로는 더 밀리면서 기준선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상승한다, 네 번째로는 더 밀리면서 구름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 다섯 번째로는 그대로 완전히 밀린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2번이나 3번 같이 움직일 확률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까지는 전환선에 대한 이탈도 아니고 기준선에 대한 이탈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되,
좀 더 빠른 매매를 하기 원하신다면 이 빨강선이 5일 이동평균선인데 5일 이동평균선에서부터 밀리면 일부 정리, RSI 같은 것들이 과매수에서 다시 들어오는 타이밍에 일부 정리,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전환선이 깨지고 기준선이 깨지면 그때마다 정리, 이런 식으로 빠른 매매를 하신다면 그러한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트레이딩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은 조금 더 움직임들 지켜보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매매를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5선이 깨지면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도 전환선에 대한 이탈들 나온 뒤로 아직은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호행 스피닝 캔들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캔들도 아직까지는 기준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25% 정도 비중 정리만 한 이후로 큰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밀리면서 기준선을 깨고 호행 스핀도 캔들을 깬다면 그런 때마다 한 번씩 더 비중 정리를 해야겠지만 아직은 남은 비중들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오일입니다. S-오일도 아직 큰 특이사항 없이 좋아 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밀리면서 이탈들 나온다면 정리를 해야겠지만 52주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싶고 기존에 매수했다가 한 번씩 정리하면서 생기는 현금 비중들은 이러한 것들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6월 7일 기준으로 전환선에 대한 이탈들 나왔지만 한 번 더 기준선 지지받고 상승하면서 지금은 전환선 돌파 한 번 더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얘도 6월 7일 기준으로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크게 특이사항 없는 만큼 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좀 더 지지들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고점 돌파 자리, 이러한 고점 돌파 자리에서는 매수 혹은 RSI 같은 것들도 과매수로 들어가는 자리들은 매수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상승에 대한 기대와는 다르게 밀릴 확률 또한 있기 때문에 이탈들 나온다면 한 번씩 비중 정리 필요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아직은 조금 더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서도 관심 종목으로 본 이후에 바로 밀리면서 전환선에 대한 이탈들 나왔기 때문에 크게 매수하신 분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것도 그나마 좀 캔들이 구름에 대한 지지를 받고 호행스핀도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이탈들 나오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더 밀리면서 호행스핀이 캔들에 대한 이탈들 나올 확률이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은 매수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도 아직은 큰 특이사항들 없으나 호행스핀이 캔들이 깨지고 캔들도 전환선에 대한 이탈들 나왔기 때문에 처음 매수 금액의 한 50% 정도 비중만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얘도 좀 지지들을 받고 있는 만큼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고 호행스핀도 캔들의 얇은 저항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캔들도 한 번 더 전환선을 뚫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돌파하는 움직임들 나온다면 그런 때마다도 매수들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이탈한 뒤로 큰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만 하고 남은 비중들은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리면서 이탈들 나온다면 한 번씩 더 비중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SKI테크놀로지입니다. SKI테크놀로지는 지금은 비중이 제로야 하는 상황입니다. 얘도 6월 7일날 강하게 밀리면서 전환선에 대한 이탈, 기준선에 대한 이탈, 구름에 대한 이탈들 나온 만큼 이런 것들은 비중이 제로여야 하는 상황이고 6월 2일날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완전한 매도들을 하면서 지금은 비중이 제로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다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밀리면서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깨고 호행스핀도 캔들을 깨고 이탈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은 75% 정도 비중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좀 그나마 이 구름에 있으면서 캔들이 구름대를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상승 나오면서 돌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은 25%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도 더 밀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비중으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대로 밀리면서 캔들이 구름대마저도 이탈한다면 그런 위치들에서는 완전 매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되 아직은 25% 비중만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KC입니다. SKC도 아직은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6월 7일날 강한 하락 보이면서 전환선에 대한 이탈 나오면서 25% 정도 비중 정리가 필요했음에도 기준선과 구름들에 대한 지지 받으면서 상승하고 한 번 더 전환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얘도 전환선을 돌파한 만큼 25%에 대한 비중 정리한 것을 한 번 더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크게 특이사항들은 없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일단은 지지받고 올라온 만큼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SKC도 오히려 더 상승들이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도 돌파하는 움직임들 나온다면 그런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강한 반등 보이면서 전환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상승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도 아직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고 느린 종목인 만큼 이탈 나오지 않는 내에서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도 아직은 좋은 움직임들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6월 8일날 전환선에 대한 이탈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한 상승 나오면서 전환선도 한 번 더 돌파하고 6월 7일에 있었던 고점도 한 번 더 돌파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직까지는 밀리면서 하락할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동일하게 얘도 밀리면서 이탈들 나온다면 그때는 좀 정리해야겠지만 아직은 캔들 기준선과 전환선 구름들 위에 있고 호행 스핀도 캔들과 구름들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지의 역할들 해줄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밀린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도 아직은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얘도 단기간적으로 이 거래일 동안 음봉이 붙고 있는 만큼 여기서 더 밀리고 음봉이 붙으면서 전환선이 깨진다면 그 위치들에서는 25% 정도 비중 정리 더 밀리면서 기준선도 깬다면 거기서도 한 번 더 25% 정도 비중 정리가 필요하되 아직은 그 중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2일날 매수한 이후로 그 비중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얘도 아직은 이탈들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도 전환선과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 50% 정도 비중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좀 밀리고 있는 만큼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한 이후로 나온 비중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인더도 전환선과 기준선들에 대한 이탈들 나오면서 50% 정도 비중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얘도 좀 후행 스피닝 캔들에 대한 지지, 캔들도 구름에 대한 지지들을 기대해 보고서 나온 비중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이대로 밀리면서 후행 스피닝 캔들 지지에서부터 이탈 나오면 25%, 캔들도 구름 이탈하고 나오면 완전 매도 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지지받고 한 번 더 상승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은 50% 비중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도 아직은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얘도 종가상으로 전환선 위로 올라온 만큼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보다는 첫 매수했었던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싶고 마찬가지로 얘도 음봉이 붙으면서 전환선이 깨진다면 25% 정도 비중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그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부터 현대백화점까지 함께 보셨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4파인지 아니면 5파에 대한 진행 중인지를 가지고서 봐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전에 있었던 저점들을 이탈하면서 하락한다면 좀 더 5파에 대한 시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서 6월간에 있을 코스피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예민하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